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셀러리의 최현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코로나 이후에 태블릿 PC가 급격하게 보급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가방이 아직도 무거운 점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팀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출판사들이 현재의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지 않고도 손쉽게 서책 형태의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변환 기술에 집중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변환 기술을 이용해서 출판사들과 다양한 협력과 제휴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교 과제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을 이용한 접근 방법이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에 적용되었을 때 굉장히 경제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이러한 기술과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기술이 일맥상통한다고 판단해서 이번 과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로서 저희의 사업 내용과 기술에 대해서 짧게나마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과제에 어떤 각오로 참여를 하셨는지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어서 본격적인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8분의 발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참고서 시장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참고서 업체와의 제휴 그리고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주식회사 셀러리의 최현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번 과제의 목표가 장기적으로는 어댑티브 러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되고 대량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과제는 중학 과학에만 다뤄졌지만 장기적으로는 전 학년 모든 과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한 점은 각각의 이제 시중에 있는 출판사들의 책을 보고 어떤 형태로 데이터가 디스플레이 되는지 보는 거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동일 과목은 출판사 간의 차이가 크지 않고 유사한 구조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은 대교 책이고 오른쪽은 타 출판사 책인데 둘 다 이제 2열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문제 간의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해답 영역을 봤을 때는 이런 관측점이 좀 어긋나는 것이 보입니다. 해답의 경우에는 다른 출판사, 다른 과목일 경우에 완전히 상이한 패턴을 나타내고요. 대신에 책 안에서 동일한 레이아웃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규칙성을 나타내는 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저희는 문제와 해답을 각각 다른 알고리즘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문제는 데이터 간의 유사한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용한 기법을 활용하였고, 해답 영역은 자체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컴퓨터 비저닝을 이용한 룰 베이스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문제 영역의 알고리즘 구축했을 때 또한 이제 세 가지를 고려하였었는데요. 이번에는 과학만 다뤘지만 장기적으로는 객관식 형태의 모든 유사점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과목별로 차이점을 고려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었고요. 세 번째는 출판사와 협업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 모르니 다양한 유연한 머신러닝 구조를 설계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1, 2, 3단계 멀티스테이지 알고리즘이었고요. 1단계는 저희가 각 페이지에서 문제 영역만 검출하는 알고리즘입니다. 2단계는 차단지 문제 영역에서 질문과 해답을 분리하는 알고리즘이고요. 3단계는 각 차단지 영역에서 각각의 엘리멘트들을 도출을 하고 그거를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1, 2단계를 사용하면 저희가 디지털 참고서를 하는 그 방향성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고요. 3단계는 문제 은행을 구축하는 데 적절한 서비스입니다. 또한 1, 2단계를 이용하면 객관식 모든 형태에 적용이 되고, 3단계는 각 과목별로 차이점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델링 키 아이디어는 일단 펌레인의 데이터를 프리트레인 모델로 사용하였고요. 제공된 데이터 외에 2000장에 대해서 저희가 스캔을 해서 만들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또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블로 익스포저 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모든 데이터는 그레이스케일화 처리를 해서 흑백으로 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고려한 모델 아키텍처인데요. 총 3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는 Fast RCNN, 그리고 YOLO V5S, Efficient Test를 써있는데 동일한 기준, 대교 420장, 타과목 2000장, 그리고 펌레인에 7만 장을 넣었을 때 AP 점수가 가장 높은 YOLO V5S를 저희 최종 모델로 선택했고요. AP 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한 게 각 모델의 산출 결과가 각 영역에 대한 이 바운딩 박스의 위치나 그리고 크기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AP가 이러한 그 성과를 가장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는 2단계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각 단계별로 이렇게 어떤 영역을 누락했을 때
찾아진 영역을 검은색으로 칠하고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비전형을 통해서 검출을 한 번 더 진행함으로써 각 단계별로 검출률을 높이는 프로세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이거는 이번 과목 외에도 이번 과제 외에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좀 살펴본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묶음 지문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레이아웃 형태의 긴 지문이 이제 보이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나 도표 같은 거는 없는 대신에 수학에 대한 복잡한 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다양한 과목에 대한 세부 특징점을 학습해서 이거를 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문제은행 구축에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학생들에게 맞는 문제를 제공하고 학습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학생들의 풀이 내역이나 풀이 시간이나 정답률, 오답률을 실시간으로 취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인데요. 저희는 그 부분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태블릿 PC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태블릿 PC 보급률이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70%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보급률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참고서나 이런 서책이 해당 형태로 제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학생들의 가방은 무겁고, 그것보다 더 아쉬운 점은 학생들의 실시간 프리 데이터가 유실이 되고 이게 개인화된 학습으로 사용이 되지 못하는 점입니다. 이거에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를 보면은 기존의 솔루션인 EPUB과 PDF 간의 상충 효과가 있습니다. EPUB은 보안은 강력한 대신에 필기가 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쓰기 굉장히 불편한 포맷이고요. PDF의 경우에는 보안이 취약한 대신에 필기는 되는데 이거는 출판사에서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때문에 출판사와 사용자의 선호가 컨플릭트가 나니까 책이 디지털 형태로 퍼블리시가 안 되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저희는 이런 기술을 태블릿 PC 기반 기술과 아까 보여드린 1, 2단계 마크업 기술을 이용하면 손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웹 기반의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적용하고요. 태블릿 PC에서 필기가 되고 개인화된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수능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아이패드에서 MVP 모델을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서책과 동일한 형태로 변환을 할 수 있고 필기가 되고요. 저런 식으로 이 객관식 형태의 문제 답변을 체크를 하고 오답 노트를 제공할 수 있음으로써 개인화된 학습을 위한 기초 기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기술은 모든 객관식 시험 시장에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화 학습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수능 참고서를 기반으로 한 수능 시장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참고서 시장이 약 1조 원이나 되는 꽤 큰 시장인데 4-5개의 업체로 이제 과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 유통시장이 합법적으로 존재를 하지 않고 있으나 학생들이 이런 기술이나 컨텐츠에 대한 수용도가 매우 높은 시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서책 참고서의 경우에는 40%가 유통 마진으로 유통업체에서 소비되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스케일업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익화가 가능한 시장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런 사업 방향과 기술을 기반으로 천재교육 에듀테크 센터에 선정돼서 참고 시장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함께 추진하고 있고요. 다양한 업체와 POC와 이제 협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서 시장을 디지털라이즈하는 전략은 크게 짧게 이렇게 되는데요. 서책 형태를 구매했을 때 디지털 코드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먼저 서책을 디지털로 변하는 전략, 그리고 각 학생들이 문제 풀이 내역을 집계가 되면은 학생들에게 개인화된 학습 문제를 제공하는 전략,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시장 전체를 디지털로 바꾸고 거기서 수익화를 하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서 업체는 저희가 만나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인 업체입니다. 저희 같은 업체가 열심히 바꾸지 않으면 20년 뒤에도 아직도 책가방을 메고 다닐 거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열심히 발로 뛰고 있으니 잘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단상 가운데로 모시고 저희 질의응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현욱 대표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김지훈 CTO님 질의응답에 함께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참고서들 또 많은 자료들을 디지털라이제이션해서 책가방을 가볍게 하고 훨씬 활용하기 쉽게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궁극적으로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플러스 알파로서 이 학습 효과,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고려해야 될 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순한
디지털라이제이션 플러스 알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핵심적인 전략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알고리즘을 그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화된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화된 학습을 만들려면은 그 학생들의 그 실시간 프리 데이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취합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가 아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게이트웨이를 출판사한테 붙어서 출판사가 현재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대규모의 인력 구성을 바꾸지 않고도 현재의 PDF만 만들면은 손쉽게 컨버전해서 이거를 디지털로 팔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제공하고요. 거기서 문제 풀이 내역을 모아서 그런 알고리즘을 서서히 고도해가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비전으로 이제 문제 위치나 뭐 이미지나 이런 걸 분리해내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결국 이 중에 이제 텍스트 부분을 어떻게 OCR로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발표에서 누락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과제 데이터로 주어진 게 PDF였는데 저희는 PDF에 인베딩되어 있는 텍스트 오브젝트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였고요. 물론 이제 OCR도 생각은 했었지만 OCR에 대한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텍스트에서 직접 텍스트 오브젝트를 뽑아내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판단하여 추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이미지로, 만약에 PDF가 텍스트가 인베딩된 PDF가 아니라 이미지 PDF도 있을 거고 아예 JPG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다른 참고서들을 구매해서 스캔을 해서 그런 상황들을 직접 경험을 해보았는데, 이 PDF 내에서 OCR을 지원해주는 퀄리티가 그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 오브젝트를 인베딩 시켜주는 그런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았고, 그리고 만약 그 부분의 퀄리티가 조금 더 나아져야 된다 생각이 들면은 이 텍스트가 없는 생 이미지만 OCR로 이제 읽어서 그 텍스트를 인베딩 시킬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여러 출판사 업체와 협업을 추진하는 단계를 해봤는데요. 협업을 안 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생 이미지 파일이 많이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협업을 기초로 가정했을 때는 그 스트럭처된 PDF가 원칙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OCR도 당연히 대안으로서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이런 이 PDF를 스트럭처를 살려서 뽑아내는 게 이 협업 과제에 맞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문제 접근 방법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정확도가 높은 어떤 방법으로 이제 접근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서요. 보통은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이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게 확장성인데, 확장성도 굉장히 고민한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러닝 플러스 굉장히 강한 패턴을 같이 고려하는 하이브리드 구조가 사실은 이제 이 문제 해결에 좀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질문했지만 이미지 베이스가 아닌 다른 모달도 썼으면 훨씬 성능이 좋았을 것 같은데, 혹시 이 과제를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셨는지. 저희는 첫 번째로 무조건 이미지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부터 시작을 했고요. 만약 그 부분이 성능이 잘 안 나왔었더라면 다른 방법도 고안을 했겠지만, 시작부터 너무 좀 좋은 상황을 자꾸 흘러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본선 이후에 지난번 본선 때는 저희 제품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던 거에 대비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지금 하시고 오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수학이나 국어나 지문이 좀 다르거나 형태가 다른 것들을 경험하고 오신 게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작업을 하시면서 어떤 과목이 작업의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았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좀 있는데,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 과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봤는데, 가장 이제 성능이 떨어졌었던 거는 국어였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모듈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국어부터 말씀드리면은, 국어는 이제 지문들이 길고 글자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 간의 간격들이 상당히 좁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델이 찾을 때 이게 문제 영역이다라고 찾는 어떤 성능이 조금 다른 과목에 비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식이 있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서는 이 수식을 피규어, 그러니까 이미지로 처리를 해서 클래스로 이제 추론을 했다면은 수학에서는 그거를 실제로 텍스트 혹은 이제 이건 수식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난이도가 어려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전략적 접근과 문제 해결 방법은 굉장히 심플하고 좋았는데요. 아까 저희가 다양한 과목에 대한 세부 특장점을 학습해서 기능 고도화를 이제 예상하셨는데, 국어가 어려웠다면 혹시 저희 비전잉에 적합한 과목은 어떤 거였는지 여쭙고 싶고, 이제 이런 풀이 방법을 통해서 정확률은 수치가 나왔지만 동사의 컴퓨터 비저닝에 대한 어떤 특장점, 기술의 특장점이나 우위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답변을 드리면은 자, 질문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면. 네, 그 본 과제인 과학 지문과 한국사 그리고 사회 이런 탐구 영역들은 이제 비슷한 성능을 보였고,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난이도가 어렵고 좀 성능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이거를 학습할 때 조금 이제 해상도를 좀 줄여서 학습을 했는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를 성능을 높이려면 해상도를 좀 더 넓혀서 이제 텍스트들을 하나하나의 픽셀들을 좀 잘 찾을 수 있게 한다면 성능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번째 질문? 컴퓨터 비저닝에 대한 기술의 특장점은 무엇인가? 동사가 딱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 포인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점을 갖고 계세요. 해답 영역이 되게 반복되는 레이아웃을 반복되는 게 많은데요. 해답 영역을 아주 빠르고 쉽게 데이터로 분리해낼 수 있는 게 저희 컴퓨터 비저닝의 장점입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없으시다면 네, 저희 이렇게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수고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셀러리의 발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